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주요 뉴스가 끝나고 나면은 어김없이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죠. 오늘은 민주당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 백의 종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지사의 이 백의 종군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추가의 징계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젯밤에 갑자기 자신도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 종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의 단합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당을 위해서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 종군하겠습니다. 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평당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왜 갑자기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원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창환 교수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논문 심사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네, 입시도 있었고. 입시도 있었고요. 바쁘셨겠네요. 일단 김경수 지사가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저 글을 올려놓은 시각이 11시 반인가 네, 그렇더라고요. 자정 임박해서입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저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개인의 거취를 얘기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당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성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떤 동시에 메시지일까요? 이해찬 당대표가 어제 했던 얘기를 좀 더 구체화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냐면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제 얘기했던 것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징계를 유보한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주위 사람들이 덧붙이기를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뜻 아니냐. 친문, 다시 말해서 문재인 지지자와 이재명 지지자가 여당 내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지 말자 이 뜻인데, 이것을 친문, 다시 말해서 문재인 지지자와 이재명 지지자가 여당 내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지 말자 이 뜻인데, 이것을 한 발 더 나가서 친문 정치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지사, 동시에 지금 지사로서 기소가 돼 있는 똑같은 처지인 상황에 김경수 지사가 직접 이 상황에서 당의 단결과 단합 이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백의종군이 당의 단합을 위한 충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도 동일한 조건, 동일한 상황에서의 그걸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 친문 지지자들이 너무 이제 이재명 지사 공격하지 말고 이제 당의 단합을 위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를, 그게 결국 이해찬 대표의 메시지였는데, 이거를 한 걸음 더 나가서 김경수 지사가 직접 한,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비록 김경수 지사 개인 페이스북이긴 하지만 당과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시면 이해찬 대표가 김경수 지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쪽이 먼저 제안을 했는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서 모두 과거의 그 친노 그 핵심 그룹들끼리는 나름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함에 있어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의견 조율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공교롭게 마침 오늘 창원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김경수 지사도 물론 그 자리에 배석하는 그런 그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춰보면은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이제 단합의 메시지, 요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무신 의원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밤 11시 반에 갑자기 글을 올려서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 많은 사람들이 왜 김경수 지사가 그동안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탈당이나 출당 요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왜 어제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을까?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징계가 없다고 발표한 이후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김경수 지사는 별개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경수 지사도 개소했는데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나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것과 이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왜 자꾸 여기 이재명 지사건에 김경수 지사건을 붙이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 논의된 바도 없고 논의할 생각도 없습니다. 논의된 바도 없고 논의할 생각도 없다. 김경수 지사가 스스로 이런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일까요?
근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고단수죠. 치고 빠지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준용 씨 취업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기소가 되니까 또, 단합을 얘기하면서 백의종군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백의종군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은 김경수 지사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김경수 지사도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뭐 그 청와대의 공직 기강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여권이 그런 상황에서 소위 이재명 지사의 징계를 둘러싸고 권력 투쟁 아니냐 내부에 이런 이야기까지 듣는 와중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이재명 지사 징계하지 않는 가장 그 첫 번째 이유가 형평성 문제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김경수 지사가 답을 해야 될 차례였고요. 그 화답을 화합 그리고 백의종군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가 완급 조절한 것도 잘했고 김경수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화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권력 투쟁할 때가 아니다. 여당이 위기다. 이 위기를 갖다가 우리가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자 이런 거니까 저는 뭐 이번 그 백의종군은 뭐 시득이 없더라도 저는 정치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진작했어야 될 일인데 뭐 타이밍도 괜찮았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효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완전하게 승리했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서 당에서 징계 여부 등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박상한 교수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논란들이 가장 본격화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청와대의 지지율이 함께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평상시에 일반적인 정치인이라면 여배우 스캔들을 비롯한 굉장히 국민들의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정치인은 사실은 계속해서 한 걸음 나가기가 어려울 텐데 이재명 지사는 적극적으로 반격하기 시작했고요. 네. 때로는 청와대와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지지율 분석들을 보게 되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특히 빠지지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내부적인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흘렀을 경우에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에게 피해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접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했을 때 경찰은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맞서 싸웠던 이재명 지사에게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압승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압승한 것 아니냐. 김병민 교수 상당히 적극적인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야권에서 나온 논평, 이재명 지사가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뒤에 나온 논평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이죠. 진위 여부가 해경구 김씨 사건의 선결 문제라는 이재명 지사의 공격이 통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는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이네요. 바른미래당 논평이 또 있죠. 감쌀 걸 감싸세요. 마이 프레셔스. 영화에서 나왔던 얘기죠. 민주당이 이재명 구하기가 유감이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속담이 나올 것 같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이재명 이기는 정당 없다. 바른미래당 논평의 저 후반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박무진 의원? 야당의 논리는 이재명 지사가 놓은 덫에 검찰도 걸려들었고 민주당도 걸려들었다 이 얘기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야당이 공격하고 있는 검찰의 포인트라는 거는 해경군 김씨 개정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기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해석을 검찰의 봐주기다라고 하는 이 해석을 물론 이재명 봐주기일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사안은 또 다른 봐주기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해경군 김씨 트위터에 이른바 명예훼손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그렇게 되면 연계돼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다시 끄집어낼 경우에 이게 부담스럽지 않겠냐. 그러니까 검찰이 또 다른 차원의 봐주기를 한 거다. 이것이 공격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문준용 씨를 걸고 들어간 것이 신의 한 수다 하는 취지의 논평이 나온 거고 뒷부분도 결국 그것 때문에 민주당도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취지의 논평을 약간 좀 비과서하는 것 절반, 풍자 절반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논평에 담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꽤 있는데 말이죠. 이낙연 국무총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차기 주자로는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재명, 김경수 두 사람도 여권의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친문의 핵심 인사고 한 사람은 이제 비문의 대표 뭐 이렇게 불릴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두 사람이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죠. 야당에는 인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당에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 박원순 시장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3선,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강력한 후보인데 이 박원순 시장은 사실은 본선에 뛰지도 않았어요. 예선에요.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 이재명 그다음에 김경수 이 두 명의 유력한 후보군이 있지만 또 거기에 없는 박원순 시장도 있고 근데 당 내에서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위 주류와 비주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후보가 공교롭게도 이게 또 이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넘어서야지 차기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만약에 둘 다 사법부의 관문을 넘고 난 다음이라면은 치열한 경쟁을 하겠지만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 그리고 경제 모든 게 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여당 내의 위기감이 지금의 어떤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원 장한대 교수가 지금 후반부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